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전파공학과 석사과정 전선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중송신 코일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공식 캐패시터 튜닝 방법입니다. 네, 목차인데요. 먼저 기존의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소개, 그리고 문제 정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방법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준비 및 결과, 마지막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여러 송신 코일을 사용하는 다중 송신 코일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하나의 송신 코일 시스템의 측면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먼저 하나의 송신 코일일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있을 때 커플링이 너무 약해서 전력 전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송신 코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두 코일 간 커플링이 약해져도 다른 송신 코일 간 이렇게 강한 커플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코일을 사용할 때보다 여러 송신 코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측면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이제 각 송신 코일과 수신 코일 간 커플링만 이제 생성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인접한 송신 코일 간 커플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임피던스, 정확하게는 리액탄스 성분이 생성되어 전달되는 전력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이제 최대 전력 효율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송신 코일 간 커플링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오버 커플링 영역에서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코일을 사용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특정한 거리에서 크리티컬한 커플링을 이루므로써 이렇게 최대 출력 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가 이제 그보다 더 가까워지면 임피던스 시계 K가 이제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임피던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분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동적 주파수에서 출력 전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더 가까워지면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종래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인접한 이제 두 원형 코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로 반대의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해서 무결합을 만족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서로 코일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디커플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제 정확한 대칭 구조를 요구하기 위해 다소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리액턴스로부터 이동된 피크 주파수를 이렇게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 조율을 유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좁은 주파수 대역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6.18MHz나 13.56MHz와 같은 좁은 주파수. 유사하게 이제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오버커플링 상태에서도 최대 출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좋지만 여러 개의 송신 코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최적의 캐패시턴스는 아직 고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 발표에서 다중 송신 코일 시스템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최적의 캐패시턴스 이제 튜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적의 캐패시턴스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 N개의 송신 코일 시스템의 등가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중 송신 코일 시스템이 높은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각 송신 전류와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프로포셔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n번째 전류와 n번째 상호 인덕턴스가 첫 번째 전류와 첫 번째 상호 인덕턴스의 알파 n배를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킬로웨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행렬식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모든 코일이 이제 같다는 가정하에 i번째 입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번째 LTX는 여기서 나오는데 코일의 인덕턴스와 각 송신 코일 간 상호 인덕턴스로 구성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1의 CTI의 값을 이제 다음식으로 이제 RTXI로 이제 이루어진 이 식으로 이제 대체가 되면은 커플링으로 생성된 불필요한 리액턴스 성분을 쉽게 제거하여 행렬식 1을 4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 4를 이제 다시 이용을 해가지고 전송 효율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플링 개수로 이제 전송 효율을 미분하여 크리티컬한 커플링 개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크리티컬한 커플링 개수를 이제 전류의 비와 이 전압의 비에 적용한 이제 크리티컬한 커플링 컨디션으로부터 크리티컬한 컨디션으로부터 각 송신기와 수신기 자유공지 주파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식으로부터 각 송신 이제 코일
송신기와 이제 수신기에 대한 최적의 캐패시턴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구해진 최적의 캐패시턴스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송신 코일 시스템에 대해서 매틀랩으로 효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용된 파라미터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동작 주파수를 이제 협대역 주파수인 6.78MHz로 잡았고요. 소스와 로드 저항을 1옴, 그리고 1.1 마이크로헬리와 0.15옴의 실제 코일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밑에 그래프이 이제 바로 계산 결과인데요. 왼쪽은 이제 공진 캐패시턴스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신 코일 간 커플링이 0.03 정도만 되어도 최대 효율이 80%에서 이제 6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링이 뭐 있든 송신 코일 간 커플링이 있든 없든 간에 일정한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제 최대 효율을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오버커플링 영역에서는 이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 저희 이제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오버커플링 영역에서도 최대 효율을 최대 전력을 이제 부하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언더커플링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효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방법을 이제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버커플링 상태의 주파수 분리 현상에서도 이제 제한하는 시스템이 강한 내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제 두 개의 송신코일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로 5cm인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RX 포지션인지 따른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투하 개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개의 송신코일 시스템에서 제너레이터로 전압을 각각 다른 전압을 인가하여 부하에 전달된 전력으로부터 직접 전송 효율을 밑에 세 가지 경우에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실험에서는 이제 55옴 SMA 포트를 원하는 소스 저항과 로드 저항 그리고 최적의 리액턴스로 전환하기 위해 L 섹션 매칭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두 개의 송신코일 시스템에서는 투과 개수 결과를 이제 기존의 이제 공진 캐패시턴스와 이제 제한하는 옵티멀 캐패시턴스 적용한 시스템을 비교하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존의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주파수 분리 현상으로부터 6.78MHz에서 수신 신호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반면 제한하는 방법 옵티멀 캐패시턴스를 적용했을 때는 RX 포지션에 상관없이 동작 주파수에서 항상 피크치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송신 코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의 위상 조절 방법과 비교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하는 그 방법은 기존의 이제 방법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버커플링 영역에서도 최대 그 출력 전력을 계속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었기에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기존의 멀티 송신 코일 시스템은 단일 송신 코일 시스템보다 측량적인 거리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송신 코일 간 내부적인 커플링과 오버커플링 상태에서의 주파수 분리 현상은 출력 전력을 감소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최대 전송 효율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캐패시턴스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한 멀티코일 시스템은 주파수 분류 현상에 강한 내성을 가져서 이제 출력 전력을 최대로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내부적인 이제 커플링까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만약 이 최적의 캐패시턴스를 이제 온라인 튜닝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멀티코일 시스템은 전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효율적인 전력 전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참고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